퇴직 후 월 198만 원이면 중산층? 당신이 몰랐던 은퇴소득 피라미드의 충격적 진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노후에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누구는 월 200만 원이면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최소 300은 있어야 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월 198만 원이면 은퇴 중산층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오, 그 정도면 나도 괜찮겠는데? 하고 안심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면요. 그 198만 원이 정말 중산층의 삶일까요? 밥 한 끼 가격, 병원비, 부모님 부양, 자녀 문제, 주거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노후소득 피라미드 5단계에 대해 사례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봐요. 노후소득 피라미드 5단계 당신은 어디에? 노후소득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노후에 받는 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계층 구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다양한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1단계 은퇴 하층층 월 100만 원 이하. 기초연금과 알바로 생계 유지. 의료비나 돌발 지출의 취약. 2단계 은퇴 빈곤층 월 10만 150만 원. 자녀 도움 없이 독립은 어려움. 최소한의 생활 가능. 3단계 은퇴 중산층 월 198만 원 전후. 평균적인 소비 가능하지만 여행이나 여유는 없음. 4단계 은퇴 상류층 월 30만 400만 원. 취미생활, 여행, 자녀 지원 가능. 자산소득 포함. 5단계 은퇴 귀족층 월 500만 원 이상. 여유로운 소비, 해외여행, 고급 취미 증여 가능. 자, 그럼 이제부터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이 수치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느껴볼까요? 사례 1월 198만 원으로 살아가는 66세 김영자 씨의 하루. 김영자 씨는 2년 전 남편과 함께 정년퇴직을 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니 월 198만 원쯤 들어오더래요. 처음엔 그래도 평균은 되는구나 싶어 안심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월세로 전환해야 했고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만 해도 매달 120만 원은 훌쩍 넘어요. 병원비나 손주 생일, 친구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외식 한 번, 영화 한 편, 이런 사소한 여유도 이젠 사치처럼 느껴진다더라고요. 나는 왜 중산층인데 이렇게 팍팍할까? 이 말이 김씨의 요즘 입버릇입니다. 결론 월 198만 원은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 절대 여유도 없는 금액입니다. 사례 이 은퇴 상류층이 된 62세 윤태호 부부의 전략. 윤태호 씨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40대 후반부터 노후 대비를 철저히 했어요. 지방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60세에 서울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죠. 남은 차액 2억 원은 금융상품과 배당주의 분산 투자. 국민연금 240만 원, 금융소득 120만 원, 총 월 360만 원. 은퇴 상류층 수준입니다. 매달 손주 용돈도 주고 봄, 가을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아내는 그림을 배우고 본인은 동호회 활동을 해요. 생활에 불안이 없으니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결론 자산을 유동화하고 꾸준한 수익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례 3 귀족층 은퇴자 68세 장 모 씨 돈이 많아도 외로운 이유. 장 씨는 퇴직 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금과 부동산 임대, 배당 소득까지 있어 월 수입만 600만 원 이상이에요. 겉보기엔 은퇴 귀족이죠. 하지만 문제는 관계 단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못했고 은퇴 후에는 말벗 하나 없더래요. 돈으로 여유는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다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결론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시간 관리도 필수입니다. 그럼 내 노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월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세요. 단순히 198만 원이면 중산층이라는 통계만 믿지 말고 내 소비 패턴과 생활 수준에 맞는 현실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제2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 수입, 배당주,
유튜브 수익, 프리랜서 일거리 등 퇴직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출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정기적인 식비, 주거비, 병원비, 여가 비용까지.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노후에도 관계와 시간을 투자하세요. 친구, 이웃,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어야 외롭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봉사활동, 취미활동, 모임 등도 경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노후 피라미드는 지금 어디쯤인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 200만 원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괜찮은 걸까요? 은퇴소득 피라미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 여유, 건강, 관계까지 반영한 전체적인 척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보고 거기에 필요한 소득 구조를 역산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피라미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진짜 변수는 소득이 아니다. 건강과 시간 관리의 과학적 진실. 앞에서는 월 198만 원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소득 수준과 계층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월 수입만이 아니에요. 소득이 같아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건강과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결정적 요소인지 과학적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려 해요. 1. 건강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과학적 근거. 국제보건기구 WHO는 노년의 삶의 질 퀄러티 오브 라이프는 건강수명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어요. 건강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활동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은 83세지만 건강수명은 남성 71세, 여성 74세에 불과하다고 해요. 즉, 평균 10년 이상을 질병이나 장애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어도 병들면 자유가 없다. 소득이 높아도 병원 침대에서 보낸다면 그게 무슨 중산층인가? 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노후 소득 피라미드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 피라미드. 매일 30분 걷기,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챙기기, 근력 운동으로 근감소증 예방하기. 이런 기본 습관들이 노후 행복 지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립니다. 2. 시간 관리 능력이 곧 삶의 통제감을 만든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는 바로 자기 결정감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퇴직 후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일상에 당황해요. 시간은 넘쳐나는데 의미가 없고 하루가 멍하니 흘러갑니다. 실제로 노인의 우울감 연구에서 계획 없는 노후는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확률을 2배 높인다는 결과도 있어요.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내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건강과 시간 관리가 결합되면 은퇴 후 황금기가 열린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소득이 크지 않아도 생활 패턴이 안정적, 봉사나 취미활동, 파트타임 등으로 의미 있는 시간 사용.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건강과 나만의 루틴이 가장 소중하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3가지. 하루 30분이라도 햇볕 쬐며 걷기. 비타민 D 생성 기분, 안정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 우울 예방. 아침에 오늘 할 일을 꼭 써보기. 작은 목표라도 정하면 시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하루가 됩니다. 건강한 식사 하나만 정착시키기. 예, 아침 바나나 계란. 혈당 안정, 식욕 조절, 에너지 향상, 활동성 유지에 도움. 마무리하며 당신은 얼마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월 198만 원이니까 중산층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중산층은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매일 운동하고 이 시간을 나만의 방식으로 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삶, 이게 바로 은퇴 진짜 상류층이 아닐까 싶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걱정 없겠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누릴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놓칩니다. 은행 지점장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은퇴 후 삶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안정된 수입에 길들여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거나 연금과 노후 자금의 실제 가치를 과대평가해 스스로를 과신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세 가지 실화로 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강남은행 지점장의 실패한 은퇴 계획. 어 씨는 강남의 한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지점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연봉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은퇴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퇴직 당시 어 씨는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 이상이 들면서 5억 원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결혼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더해지자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예금 잔고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나처럼 직장 생활 내내 고생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재무계획 전문가를 만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례 2. 자영업으로 성공하려다 전 재산을 날린 B씨. B씨는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꿨습니다. 그는 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에 투자했고 초기에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과 상권의 변화로 매출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돈만 벌어봤지 사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군요. 결국 B씨는 카페를 정리하면서 손해를 보고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현재 그는 월세로 살아가며 근근히 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준비 없이 시작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사례 3. 사람에 의존하다 실패한 C씨. C씨는 은퇴 후 지인에게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사람이니 투자 역시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투자처가 부도가 나면서 C씨의 돈은 증발해버렸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일 줄 몰랐어요. 그는 은퇴 후에도 재정 관리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며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교훈.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준비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전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퇴직금, 연금, 그리고 기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개선.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 하면 금방 재정이 고갈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후 수입원 확보. 은퇴 후에도 일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 소규모 창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을 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분산 투자. 자산 관리를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방식으로 분산하세요. 연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 시작이 행복할지 비참할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나은 은퇴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현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 후 인생 준비가 전부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돈 걱정을 안 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은 은퇴 후 재정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소득은 끊기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은퇴 후 삶은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은퇴 후 맞이하는 현실은 비참함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전략과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수입원의 중요성. 고정 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단절입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그동안의 자산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철수 씨는 퇴직 당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로 300만 원씩 쓰다 보니 10년도 되지 않아 남은 돈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월세 수익, 투자 등 지속적인 소득원을 미리 확보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해결책은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거나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소비 습관 바로잡기. 현역대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안 된다. 돈이 있으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경자 씨는 평생 직장 생활로 안정된 수입을 받았던 덕분에 늘 좋은 옷을 사고 맛집을 다니며 지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고야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금방 재정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소비를 줄이는 데는 다음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가계부 작성하기. 어디에 돈이 새는지 파악하세요. 필수와 선택 지출 구분하기. 꼭 필요한 비용과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 기준 재설정. 젊었을 때처럼 비싼 브랜드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우선시하세요. 3. 위험 분산 투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퇴직금을 한 곳에 몰아넣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돈을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 박종민 씨는 퇴직 후 믿고 있던 후배의 제안을 받아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후배가 이건 확실하다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 금액 대부분을 날리고 현재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자산 분산 투자.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지 말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하세요. 전문가 상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시작.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시장을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4. 인간관계와 심리적 안정. 돈보다 중요한 것. 돈 문제만큼 은퇴 후에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무너지거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경제적 불안과 겹쳐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소통 유지.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세요. 취미생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활력을 찾으세요. 긍정적 마인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은퇴 후의 삶이 비참할지
행복할지는 결국 준비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은퇴 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하고 철저히 대비하세요. 퇴직금과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원과 절제된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55세 백화점 점장, 은퇴 후 한 달 만에 파산. 노후가 무너진 충격적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시대에 은퇴 후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종종 퇴직금으로 집 대출부터 갚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입이 끊기면 뭘 해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준비도 없이 혹은 잘못된 준비로 인해 은퇴 직후부터 삶이 흔들리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55세까지 백화점 점장으로 일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왜 은퇴 한 달 만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휴, 난 아직 멀었지 하면서도 인생 앞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빈곤의 늪에 빠진 55세 점장 이야기. 우선 55세 백화점 점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매일매일 고객들을 상대하며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열정을 쏟았을 것 같죠. 실제로 이분은 30대 후반부터 백화점에서 명품관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백화점에서만 20년 넘게 일하면서 여러 차례 승진을 거듭했고 어느덧 점장 자리에 올라 대외적으로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잖아요. 특히 유통업계 특성상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에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만큼 그에 맞춰 소비 생활도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점장으로 있을 때는 연봉도 높았고 직책이 주는 체면 같은 게 있다 보니 자연스레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그간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 거기에 투자로 불려놓았던 자산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 명품관 VIP를 상대하며 일했으니 나도 이 정도 누리면서 살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이렇게 은퇴 직후 여태껏 누리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한 달 만에 현금 흐름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빨리 소진되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미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고정 지출, 명품, 소비, 여행 경비, 가족 지원금 등은 직장 다닐 때 수준 그대로였거든요. 결국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자금이 말라버렸고 기존 대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은퇴 생활이 위험해지는 3가지 실수 사례. 그렇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래가 아니라 은퇴 후엔 미리부터 지출을 관리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점장 사례 말고도 은퇴 후 실패하는 대표적인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사례 1.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을 직장 다닐 때처럼 유지하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현역 시절에 월급이 있을 때는 매달 주어지는 급여로 대출 이자나 보험료, 가족 용돈, 각종 취미 활동비 등을 부담 없이 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급여가 0원이 되는 순간이에요. 혹은 훨씬 줄어들겠죠. 이걸 모르고 그래도 난 그동안 사회생활 많이 했고 자존심도 있는데 저축해서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기존 지출을 유지하다 보면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퇴직금이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대출받고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이러면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퇴직하기 전부터 최소 1년 정도는 내가 만약 지금 당장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비를 미리 한번 줄여보면서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과도 우리 이제 은퇴 이후에는 외식이나 쇼핑 등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걸 충분히 논의해두고 보험이나 적금 상품 구조도 재정비해 두셔야 해요. 사례, 이 노후 자금을 위험한 투자처에 몰빵하기. 두 번째는 투자 실패입니다. 사실 현역에서 어느 정도 고소득을 올렸던 분들일수록 뭐든지 크게 벌어야 한다는 욕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을 주식에 넣으면, 부동산에 올인하면, 대박 나면 평생 걱정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자금은 삶의 기반이고 다시 벌어들이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아니, 애초에 재취업도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 투자에 실패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경기와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리한 레버리지 대출을 끼고 들어갔다야 시세가 폭락해버리면 빚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은 지키는 게 먼저다라는 철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안전판이 될 현금을 먼저 확보한 뒤에 일정 부분만 투자하는 게 현명해요. 전 재산의 몇 % 이상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객관적 조언을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례 3. 안정적인 부업이나 대안 수입을 마련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은퇴했다고 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 심리적인 위기감도 커집니다. 이제 나 어떻게 살아?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예전처럼 돈 쓸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에 소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저축액만으로 그냥 버티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의 의료비,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 등이 생기면 그제야 갈팡질팡하게 돼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급히 일을 구하려고 해도 경력과 나이에 맞는 일자리가 쉽게 잡히지 않아요. 결국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구조적으로 밀려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앞서서 내게 맞는 부업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평생 영업과 마케팅을 해왔으니 은퇴 후에도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해 작가나 블로거, 크리에이터로 전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무언가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올라갑니다. 3.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게 맞는 플랜 B를 만들어라. 자, 그럼 다시 55세 백화점 점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분은 왜 한 달 만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존 생활 수준에 맞춘 지출을 아무 조정 없이 계속했다.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무리해서 투자한 상품이 폭락해버렸다. 퇴직금 외에는 다른 대안 수입원이 전혀 없었다. 이 세 박자가 맞물리니 불과 한 달 만에 자금이 바닥을 보인 거예요. 더군다나 기존에 대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남은 현금 흐름이 전혀 없어서 파산을 선언하게 된 거죠. 만약 이분이 은퇴 전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축소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전 위주로 바꾸었거나 은퇴 후 간단히 할 수 있는 부업을 준비해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내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전략을 세우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간 지출이 얼마가 들고 건강보험, 연금, 세금 같은 필수 지출은 얼마인지 또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님, 부양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야 막상 은퇴 후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은퇴 준비를 돈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목적,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표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돈도 단순히 많이 쌓아두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시점에 필요한 만큼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일단 무조건 집에 묵혀두거나 부동산만 사두면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믿음에만 기댈 수도 없어요. 자산은 늘어도 당장 생활비가 돌지 않으면 결국 다시 대출을 땡겨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축, 투자, 소비, 부업, 그리고 은퇴 후 생활 설계.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해요. 오늘 55세 백화점 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이런 위기를 맞게 되면 어쩌지?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월 지출을 점검하고 은퇴 후 어느 정도 지출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하기. 안정자금과 공격적 투자금을 분리하고 잃어도 상관없는 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은퇴 후 내게 맞는 부업 또는 작은 일거리 준비하기. 꼭 필요한 보험 및 건강관리, 가족과의 노후 계획 대화 나누기. 이렇게 꼼꼼히 준비해두면 한 달 만에 파산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막상 닥치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경각심이 되어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중장년층으로서 제2의 커리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고 가까운 지인들과 대화도 많이 나눠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부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남은 직장 생활, 그리고 이후 노후까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 이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회사의 지원서를 펼쳐보니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35년, 40년 가까이 임원으로 일하던 분이 제 눈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오셨을까? 순간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뒤엉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분의 이력서는 화려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히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사실 이 장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그때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스치니까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온 대기업 중역들도 결국 은퇴 후엔 중소기업 면접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의 내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3세 김 전무님의 이야기입니다. 37년간 대기업 해외 영업 임원으로 활약했지만 퇴직 후 불과 2년 만에 퇴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생각보다 턱없이 낮았고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가 겹치면서 계획이 흔들린 겁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영업팀장 자리에 지원하게 됐죠. 김 전무님은 내가 평생 관리하던 부하 직원의 아들 나이 또래 상사 밑에서 보고서를 쓰게 될 줄은 몰랐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이에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더군요. 두 번째는 61세 박 상무님의 사례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으로 퇴직까지 달려왔지만 막상 은퇴하니 국민연금 월 140만 원, 퇴직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 수술로 1억 가까운 의료비가 들면서 노후 계획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작은 제조업체에서 총무 일을 보고 있는데 예전처럼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물품 발주하고 택배 박스까지 나르며 지냅니다. 본인은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사회와 연결돼 있으니 그나마 마음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65세 윤 부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재무 쪽으로 잔뼈가 굵은 분이라 은퇴 전에는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확신했대요. 퇴직금 5억에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었고 노후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생활비 400만 원, 손주 돌봄과 자녀 지원까지 겹치다 보니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생활비 보전을 위해 회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무를 평생 했는데도 내 노후 재무 관리는 실패했구나라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큰 기업, 높은 자리에서 일해도 결국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한국 60대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90만 원 정도지만 실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합산해도 220만 원 남짓입니다. 여기서 이미 매달 7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게 세 가지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든 배당이든 아니면 은퇴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부업이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 지출은 10년간 2배 이상 늘었어요. 실손보험이나 건강관리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끝나지 않는 자녀 지원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자녀에게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은퇴는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얼마나 덜 힘들게 맞이하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세요. 연금, 현금 흐름, 건강관리, 인간관계 이 네 가지가 결국 은퇴 후 삶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문 두드리는 손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앞서 사례들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사라지는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노후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팁을 드려볼게요. 먼저 생활비 문제부터 짚어야 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1인 기준 약 140만 원, 부부라면 280만 원 안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 기준 63만 원, 부부 합산 120만 원 남짓에 불과해요. 즉, 부부가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 150만 원 이상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적자를 메우지 못하면 결국 퇴직금을 까먹거나 다시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퇴직 전 3층 연금 구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층은 국민연금, 두 번째 층은 퇴직연금 IRP, 세 번째 층은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이에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후 월 평균 소득 격차가 60만 원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 시 일시금으로 빼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세제 혜택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비 대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478만 원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에요. 70대, 80대가 되면 의료비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간병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전 반드시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검토하라고 권합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가입하려 하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보장 범위도 줄어드니 50대 중반부터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자녀 지원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모 세대의 42%가 여전히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손주 양육까지 끝이 없죠. 그런데 이 지원이 부모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62세 아버지는 아들 전세 자금에 퇴직금 절반을 쏟아부었다가 정작 본인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자산의 10% 이상은 절대 자녀에게 쓰지 말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은퇴 10년 전부터는 지출 구조 점검을 시작하세요. 외식비,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같은 항목을 줄이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최소 23가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어 소규모 상가 월세, 배당 ETF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은퇴 전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세요.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고립감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재취업 네트워크에 미리 참여하면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려하게 살려고 무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무너지지 않는 안전망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 후 원하는 건 결국 돈 걱정 덜하고 건강 지키면서 소소하게라도 웃으며 사는 삶이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부터라도 숫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